저는 이천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엔 2009년이었어요. 2009년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 농업직 공무원으로, 그때 당시는 농림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지 산지를 다루는 그런 업무를 했었고, 특히나 이제 이천에서는 그 농촌에서 개인들이 하는 업무를 주로 했고, 부천에 와서는 이제 도시에서 하는 업무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많이 하는 것이 도시계획 분야를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서 한 그 행정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쉽게 말하면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의 공무원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올해 이제 한 18년 됐네요. 한 18년째 지금 이제 부동산 실무를 하면서 중개하면서의 그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실무 경험들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 강의하는 내용에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법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정말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 위주로 하고, 법은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법을 굳이 여기에서 그 법조항을 또는 그 내용을 열거하면서 할 만큼의 시간도 없고, 그걸 또 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 실전 투자에 가깝게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책을 3개 썼어요. 농지투자 OK, 부동산 투자와 부자의 법칙, 나의 인생, 나의 얘기, 이렇게 3개를 썼는데, 이건 나중에 저거 구성되면은 한 권씩은 드릴 거예요. 신청받아서. 한 권씩은.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농지투자 정석이라는 그 책 위주로다가 강의는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 강의는. 단지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저는 이제 사례라든가 또는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에 쓰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될 수 있으면 보조자료를 조금씩 만들어서 하면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질의상담 사례는 제가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궁금증 질의는 가급적 카페나 메일로다가 좀 해주셨으면 하고, 과정이 우리 끝나면 될 수 있으면 월 1회 포럼을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데서도 운영하는 게 이런 건데, 톡톡 뉴스라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정보들, 뉴스들, 그 다음에 사례 발표나 강의, 투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나서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여기 건데, 부동산 아카데미, 지금은 미래지식교육원이지만 옛날에 부동산 아카데미 건대 토지 1기, 또 경매는 13기 출신이에요. 저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경매 과정은 모이질 않는데 건대 토지 1기 과정에서는 지금도 12명이 지금까지 모여요. 2004년도에 우리 수료했어요. 2004년도에 수료했는데, 이번에 필리핀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이 강의 때문에 못 가요, 지금. 이번에 하면서 하는 거는, 오늘은 부동산 투자, 농지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 전반적인 걸 하면서 농지 투자의 그 맥만 조금씩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는 농지 투자 찾는 법인데 주로 관계법령하고 도시계획 분야, 이런 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농지 투자를 어디에다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 이제 농지 구입하는 것부터 구입 후에 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4강에서는 보유 관리하면서 농지 전용하는 거. 사실은 이 농지 전용 관계만 가지고도 5, 6강씩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농지 전용은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개발 과정을 완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이렇게 그 처리하는 과정은 다른 데보다 아마 더 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하고 이제 처분하는데 저거하고 농업법인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아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 농업법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건데, 좋은 제도인데, 지금 활용이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들이 하는 바람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나쁘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 전용 제도에서도 구입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전략 이쪽에 가서 귀농 귀촌하고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하고 이 수도권 쪽에서 하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제도가 규제가 완화되고 할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이 농업진흥 해제 지역에 대한 거 저번에 공개 강의나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건지 다들 모르고 계세요. 실제 이제 저같이 농지 업무를 수십 년간 다뤄봤던 사람으로, 또 현장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호재인데 전혀 모르고들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별로 이제 투자 사례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주로 요즘 와서 많이 강조하는 농지 투자를 내가 돈 벌 때 투자해서 좀 하는,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로 하면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그거를 1시간 이제, 그러니까 수익형, 자산형 이런 걸로 하는 거를 언제 어떻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실제 이제 앞에서 요 한 3번 정도만 농지 구입에서부터 처분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다른 걸 들어가는 거예요. 산지 투자도 이게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산지 투자만 해도.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알아야 될 거, 그 개발에 따른 그 뭐 요렇게 세세한 디테일을 아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산지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죄송하지만 개발을 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지고 산지고 보존하다가 후손한테 물려주자는 주의를 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총괄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 여태까지 썼던 그 자료를 안 쓰고 제가 부동산 투자 OK라고 지본책을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드리고 그 교재 갖고 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할 때도 들었던 분들이 있고, 근데 오늘은 여하튼 간에 농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번 풀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농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떠한 대충 절차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만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때 할 땐 이거 잘 살려고 부자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를 꼭 먼저 하거든요. 이것만 한 30분은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보고 이렇게 막 실제 투자하면서 보니까 일단 생각 자체가 그냥 뭐 부동산은 대박이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는 오히려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취득할 때 이 자격이라든가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그 어떤 자기가 충족 요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유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세금 부분, 이 전체적으로 세금이 대부분 차지를 하겠죠. 이 부분을 할 적에 내가 어떻게 하고 정리를 해야지만 그나마 나라에다가 덜 바치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정책 법령이나 이런 걸 그럼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강의를 할 때는 이게 먼저 올 겁니다. 다음 주에 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음 주에 오는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정책과 법령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올 거고요.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틈바구니를 어떻게 활용해서 농지 투자를 하면 자꾸 돈을 번다 그러니까 좀 속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차익을 많이 실현할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뭐 3030배 오른 거는 그냥 다 때려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결국은 뭐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의 사실은 진짜는 땅이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그렇잖아요. 서로 땅 뺏기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자 하는 거고, 앞에서 이게 다시 한번, 이게 먼저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건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여기 물고기를 얘기하는데, 물고기를 어디에다 쓸 건지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지 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부동산 투자도 똑같다 이게. 지금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이거를 뭐에다 쓸 건지를 내가 목적이 확실해져야 내가 어디에다 갖다가 투자를 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남 따라가서 해가지고는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내가 그냥 지금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는지 이런 부분부터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부터 내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니까 투자 판단은 다시 한번 이게 저거지만 대상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될 건지, 그다음에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내가 이걸 취득하거나 하는 데에서 인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방법이나 목적, 그다음에 이 기간,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그다음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자금의 그 조달 방법, 내가 자금의 성격 이런 거,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과 또 다른 자산과의 관리들, 그러니까 현금이든 뭐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요즘에 와서 이제 핫하게 저거 하는 게 세테크인데, 세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두 판단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보통들 얘기하면 투자 그러면 구입에 대한 것만 투자라고 생각을 해. 보통들이요. 보통 투자를 구입이라고 그러는, 구입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분까지 모든 것이 투자예요. 처분까지. 하나하나가 다 투자예요. 구입은 그냥 그 과정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해 뭐 어째 그러면은 구입하는 걸 투자로만 인식들을 많이 하셔요. 얼마나 내가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확 바뀌는데도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투자 기간을 얘기했잖아요. 투자 기간 그 후에 내가 이 물건을 내놓을 때 수요층이 누군가? 잠재적 수요예요. 그 수요층을 나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들 투자할 때 그저 뭐 어디가 떴대니까, 어디가 개발된 데니까 이렇게 막들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잠재적으로 내가 처분하려고 할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성장성,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농지산지 투자라 그러니까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오늘 한 분 오늘 제가 잔금 2개나 해고 왔어요. 보통은 아니고 웬만한 기업에 월봉은 했습니다, 오늘.
이 성장성은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지역의 발전성을 봐야 되는데 오늘 하신 분이 한 분이 요새 소위 얘기하는 DMZ 세대가 산을 사놓으셨더라고. 10만 평을 사놓아서 뿌듯하시대요. 예, 근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아까 산 보니까 10만 평 중에 한 3천 평 정도는 쓸 수 있어요. 3천 평 정도. 근데 그것도 거기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 근데 그 아들이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손주 나면 손주 돌 선물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죠? 딱 맞죠? 돌 선물. 금바지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 하나를 개별적으로 이제 이게 보통들 우리 개발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농지 현상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고 개발 행위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주변에 이거를 제약하거나 키워주는 어떤 보태주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투자 목적에 맞는지, 그 다음에 자금 운영이나 특히나 투자자 성향하고 맞는지. 여기 경매 공부도 하셨고 뭐 여러 번 투자도 하셨지만 제가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경매 과정을 많이 하셔서 그 작은 빌라들이나 다세대들 뭐 이런 거 사고 팔고 많이 하신 분들이 토지 투자로 넘어왔을 때 가장 힘들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자주 해보다 나니까 이 토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 기다리는 거를 조금 못 참으시는 경향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저 땅 사신 분은 잔금도 안 했는데 얼마나 올랐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분은. 지금 어쨌든 사놓고 나서 지금 한 4개월 만에 한 50%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 지목에 좀 이해를 좀 하셔라. 지목에 목숨 걸지 말아라. 지목은 이 땅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지목은. 완전히 이건 미국식이에요. 여자가 시집 가면 미국은 남자성 따라가잖아요.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으로 시집 갔느냐에 따라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 이거를 많이 뭘 따지죠? 요거 대지를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죠. 근데 동일 지역에 대지하고 농지하고 산지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는 값, 그 비용보다 따져가지고 그거보다 대지가 더 비싸다 그러면 대지가 비싼 거예요. 농지를 사시면 돼요. 동일 지역에서. 그 차이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목은 내가 쓰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 지역에서 그걸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못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대지가 좋겠죠. 대지나 공장용지나 이런 게 좋겠지만은 옛날에 같이 연접 제한을 걸다든지 뭘 할 적에 공장용지들 이런 것들 개발 못 했잖아요. 그럴 적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제한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목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근데 엄청나게 이 지목에 목숨을 걸어. 저희 여기 뭐 우리 텃밭에서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시니까 저는 양평의 용문에 그 망릉리라고 그러는 총구석에 살아요. 제일 오지예요. 제일 땅값 쌀 거야 아마. 근데 요새 전원주택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엊그저께도 가니까 화딱지 나더구만. 우리 아버지 산소가 맨 끝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동네 한복판이야. 어머니를 거기다 갖다 모시는데 앞에 전원주택 하시는 분한테
사전에 가서 승낙부하고서 모셨어요. 그렇게. 어쨌든 그런 지역에 가서 보면 대지하고 농지하고의 값은 일반적으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요. 두세 배 정도 나는데 실제 그 지역에서 도로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대지를 꼭 사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일반적으로들은 많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관련 주요 법령 이거를 다음 시간에 요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국토계획 체계나 특히나 이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땅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은 다 하셔야 돼요. 이 도시기본계획 내에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통들 도시기본계획을 잘 모르셔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저것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근데 이 안에 그런 계획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법령을 이해하라 그랬는데 이거 길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토지 관련 법령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요약해서 나옵니다. 이건 주거도 있고 토지도 있고 토지 관련 그러니까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재정비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법령의 목적하고 그 간단한 그 절차 이런 정도는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도시재생법이나 그 주거 뭐죠? 그거를 전수 보시면 돼. 토지 쪽을 보신다 그러면 국계법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지법, 산지법 이쪽을 보시면 되고. 근데 어떤 뭐 허용행위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 법이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규율한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잘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시면 돼. 근데 여기 조금 눈이 침침하신 분은 출력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게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각 법령을 좀 보실 적에 목적과 용어를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딴 거 관두고 요거 두 개는 꼭 보세요. 어떤 법이든지 내가 보려고 들어갔을 때는 항상 보는 습관을 목적과 용어 정리부터 보고 나머지를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요거 1, 2분이면 다 봐. 1, 2분이면 다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모르고 다른 법을 아무리 봐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법마다 이게 달라요. 이 용어가. 법마다. 쉽게 지금 농업인 하면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농지법에서 얘기하는데 농지법뿐이 아니라 농어촌 발전법, 농어촌 기본법, 그 다음에 뭐 농어촌 개량하는데 그쪽 법, 세법, 소득세법 뭐 하여튼 세법 이쪽에서 다 달라요. 조금씩 내용이 다 달라요.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근데 중간에 다른 것들이 꽤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내가 아는 상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법령을 보실 때는 목적과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1, 2분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투자하셔도 돼. 그 정도. 그 다음에 하셔라.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여기 오신 분들이 그동안에 소규모 개발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용행위니 뭐니 많이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신경 쓰. 왜? 투자자는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투자자는. 난 투자자예요. 내가 개발업자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지금 전문으로 하시는 개발업자를 내가 개발을 전문으로 하려고 그래. 전원주택을 개발하거나 공장을 개발하거나 하려고 그러는 분은 달달 외워야 돼요. 다 알아야 돼. 근데 투자자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저거니까 투자자는 알 필요 없고 그러면 자식아 그 땅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행위 제한 내용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면 개별 행위 제한이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하셔서 여기다가 토지 지번을 넣고서 여기다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거 다양하게 쳐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단독주택서부터 그냥 뭐 하다못해 유흥음식점까지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보기를 그때그때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와요. 여기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나오면 아까 요 앞에서 얘기한 용도 지역별 개발 행위 허가 그 조건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래로 외우냐고. 예.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서 쓰면서 계속 결과 보기 보면 이 밑에 나오고 이 밑에는 그와 관련된 법까지 다 나와. 여기 건축가는 그리고 건축법을 찍고 나오면 이 밑에 건축법이 쫙 나와. 그 조항이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조항만 나와. 예. 뭘 법을 외워? 왜 법전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알아야 된다고. 전문가는. 근데 투자자는 이 정도만 알면 돼. 근데 갔더니 이 번지는 안 가르쳐줬어. 몰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현장을 안내했을 때 가보면 그 지역의 대충 토지 지번 알 수 있잖아요. 몰래 이거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유치해봐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충 갔다가 와서 네이버 지도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그 지역에 대충 번지 나오잖아요. 그 번지 중에 하나만 그냥 대충 집어넣고 하면 돼. 꼭 그 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용도 지역은 그 지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확인하셔도 돼요. 꼭 그 지번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투자자로서는 굳이 그렇게 많은 걸 저거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지금 중개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은 명칭은 중개사, 행정사 다 해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할 땐 저는 농업인, 그 다음에 투자자예요. 전 중개하는 건 사무실 운영하는 것만 얻으면 돼. 비용을. 제가 돈 버는 건 투자해서 벌어요. 그래서 중개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주 골이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픈데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시 지역, 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아까 용도 지역별 허용 행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런 지역이라는 말이 여 끝에 이제 이게 세분화돼서 아까 지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올 땐 없으면은 나중엔 이거 드릴 거니까 보세요. 땅을 규제하는 거예요. 땅을. 용도 지역이다 나오면 땅을 어떻게 쓰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고도지구나 미관지구 쪽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데 이거는 건물을 어떻게 해라. 이걸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용도구역 그러면 제일 많은 게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있지만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을 제일 많이 알겠죠.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그 안에서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복잡하게 이게 뭔지 다 어떻게 외워. 전문가 아니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전문가 아니면 이걸 뭐래로 외워. 이 안에 내용을 다. 그리고 여기 대학교 학생들 모양 잘 배워야 되면 이걸 다 풀어서 이 안에서의 제한 내용도 다 풀어줘야 돼. 법조항에서부터. 우리는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단순 무식해야 돼.
근데 이것까지 다 알으면 단순 무식이 아니라 복잡해서 회로가 얽혀요. 회로가 얽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그 책 받으시면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볼 거는 이거는 아마 웬만한 데서 안 가르쳐. 나중에 책 받으시면 저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가는 거니까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이거 다 나중에 세부해서 다시 할 거예요. 예,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보통 할 때 법을 막 보고 막 이러시잖아. 이러실 적에 보통들 놓치는 게 있어요. 법에서의 어떤 허용행위, 어떤 개발행위, 무슨 행위,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셔. 자격, 심사요령 이런 거를. 근데 정말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것은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침. 이게 뭔 얘기냐면 업무 편람이라든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나오는데 예규, 지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궁금한 게 개발행위? 예? 예. 그러면 그거는 국토법에 의한 거기에 들어가면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국계법에서 그 허용행위니 뭐니 국계법의 그 어떤 허가 내용을 외우고 계신다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이런 얘기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걸 보면 이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떠한 걸 보고 심사해 준다는 공무원을 규제하는 거예요. 일반인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인은 법을 가지고 규제를 받아. 공무원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지침이라는 지침에 나온 걸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이거를 보면 돼. 나는 이거를 보고 조건을 거기다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뭐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어쩐다고 그러잖아요. 지피지기.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지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침을 끼고 살아야 돼.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저거 하시는 것 중에 뭐지? 우리 당장 농지 분야니까 제일 먼저 농지를 살라고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법에 보면 누가 허가를 내주고 누가 어떤 거를 심사하고 농지는 어떤 걸 해야 된다 하는 게 조항으로 나와요. 조항으로 나와요. 몇 조 몇 항? 그걸 얘기를 해야 멋있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볼 게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업무 처리 요령이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누구누구한테 어떠한 경우에 해주고 어떤 경우엔 안 해주고 이걸 위반했을 땐 어떻게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지침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법을 보지 말고. 근데 그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업무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업무 편람이라는 것도 있는데 업무 편람이라는 거 역시 공무원들이 이 농지원부라든지 요새 지금 많이 얘기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에 관한 업무 편람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어떠한 경우에 지정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 해제하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게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에 관한 편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어디가 해제가 될지 어디가 지정이 될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어촌 정비법인가 거기에 가서 보거나 농지법에 가서 보면은 물론 거기도 조항이 들어있어요. 조항이 들어있는데 단순하게 들어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편람이나 지침을 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 건 폭이 달라진다. 폭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질의응답집들이 있어요. 질의응답집들.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뭐 이것도 있고, 여기에 농지부서에 가면 농지민원 업무 사례 처리 사례집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것만 보셔. 뭐 교육생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잘하면 아마 민원 업무 그 사례집은 한 번씩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사비로다가 그거를 1000권씩을 찍어가지고 다 놓아주고 지금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거 제본 뜨면은 한 3,000원 들어가요. 그것도 제 사비로 막 줘요, 그냥. 왜요? 저희 집에 5만 원짜리가 곰팡이가 펴서?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땅 투자를 해보는 거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은데, 땅 투자는 아파트나 이런 건물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이면. 그러니까 쉬운데, 땅은 미래 가치, 특히나 그 활용 가치를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적은 것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지역, 그게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땅이 개발이 가능하냐 못하냐. 그거를 얼만큼 활용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땅값은.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아니고도 아까 정부 정책에서 간단하게도 많이 오르거나 투자 가치가 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기 다 수도권이죠? 순천만 빼놓고. 수도권에서 지금 가장 기피하는 게 어디예요? 개발제한구역 투자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투자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는데, 땅 투자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뭐예요? 멋진 말로 그린벨트고, 그건 멋진 말.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에요.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라는 건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개발의 압력이.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면 남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희소성도 높고 좋은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면 안 하지. 안 하죠. 일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요새 많이 해제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들어갈 거냐, 안 된 데를 들어갈 거냐, 비슷한 지역에 허가지역이 있고 아닌 데가 있다 그러면 어떤 데를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안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의 생각의 차이예요.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뭐예요? 부동산이 급등할 우려가 있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 압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허가구역이라는 걸로 너네는 허가를 받고 이걸 사고 팔아라, 이용하라 하고 지정한 거예요. 허가구역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으면 돈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가구역을 딱 풀어. 허가구역을 푼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급등할 우려가 있고 뭐가 있고 있었어. 또 개발할 계획이 있거나 압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해제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해제하니까 너도 나도 들어와. 그때 너도 나도 막 들어오면 갖고 있던 걸 얼른 주고 나와야 돼. 그때는 이제 쓸모가 없는데 남들은 막 들어와. 허가지역이 해제됐다니까. 그럼 얼른 주고 나와야 돼. 그때 또 바보같이 남들이 들어오니까 또 끼고 앉아 있어요. 허가지역이라는 건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땅 투자를 하는데 땅을 사서 오늘 이거를 포크레인 들여대서 개발을 하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땅값이 어떤 데가 오르고 어떻게 해야 오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 농지 과정이지만 농지를 그렇게 찾아가는 걸 제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포크레인 몇 개 돼가지고 당장 몇 배가 오르고, 몇 배가 오르긴 어떻게 몇 배가 올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시기 잘 맞추고 개발 계획 잘만 알고 들어가면 정말 몇 배 오르는 건 허다분해요. 허다분하게 나와요. 한 4개월도 안 됐는데 50% 올랐다니까요. 지금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제가 해줬던데 지금 80% 정도 올랐어요. 이거는 다 들었죠?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러지?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은 입증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갖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린벨트는 어떻게 돼? 공시지가가 같은 시기에 1780배, 950배 오르고 막 했는데 여긴 개발지역이에요. 개발지역이 이렇게 올랐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얼마나 올랐다고. 이거 공시지가 갖고 한 거예요. 시세 갖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 이래서 농지 투자가 좋다는 거예요. 자료는 안 드렸어요. 그거는 안 드렸는데 이런 차이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주변에서 막 해보면 다 아셔. 그냥 역세권 했는데 역세권에도 과연 어떠냐.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여기는 별안간. 여기 지금 다 미개발지예요. 역세권인데 미개발지. 개발 안 된 데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지금 개발되는 데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올랐어요. 같은 기간에. 그러면 이름 났던 데만 많이 올랐나요? 다 공시지가로 했다고. 좀 이게 어떻게든 요새 젊은 친구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해야 된다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다시피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값이 많이 올라 있는데 비싼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싼데 저렴한 데를 하는 게 아직은 많이 올라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천왕궁 밑에 임야를 사러 가. 500원이라고 1000원이라고. 아니요, 저도 한 10년 넘었네. 한 10년 넘게 전에 거기가 어디죠? 함양 60년 그 밑에 거기에 사러 갔었어요. 1000원짜리 임야.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땅이 만약에 제 고향인 저 양평에만 있었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가 아니라 한 4, 5만 원짜리도 넘어.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 있으니까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원에도 쓸 데가 없더라고.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지 투자, 산지 투자를 할 적에 저 농촌 지역으로 간다. 그거는 손주 아니라 증손주 돈 선물로 줘야 돼. 아니면 전 세계가 식량난이 벌어져 가지고
그 땅이 희귀해져야 투자 가치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많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일수록에 점점 더 어디다 해야 되느냐? 대도시 주변 내지는 최소한 읍면 지역에 가더라도 읍면 지역에 바로 붙은 걸 해야 돼요. 읍면 지역에 붙은 거.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이 부동산 자체가 개발 여지가 가깝게 있는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투자 자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 토지 수요는 어쨌든 자꾸 변하기만 하지 계속해서 수요는 있다. 아주 없지는 않아요. 천왕봉 밑에 땅도 올랐다니까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니까 숙종 때인가? 그때 투기가 일어났다고 난리를 한번 쳤었고, 또 선조 때인가 언제는 폭락을 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염려하지 마셔. 다만 이 부동산의 경기 흐름은 잘 보셔야 돼. 경기 흐름은. 토지는 어쨌든 무가치한 땅은 없다. 무가치한 땅은 없다고 보셔야 돼. 지금 시골에 있고 뭐 한 것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개발할 여지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또 정부 거 잘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세대들에 맞추는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농촌 지역도.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수도권 옆에만 하라 그러니까 그거만. 근데 돈이 나는 엄청 주고 뭐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도. 한동안에 홍천까지 전원주택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다가 푹 했다가 다시 요즘에 와서 귀농 인구가 늘어나면서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전고점을 못 찍었습니다. 전고점을 못 찍었어요. 전의 고점. 수도권 거의 다가 2009년도 정도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한 30% 정도 평균 빠졌었어요. 수도권이. 30% 빠졌었는데 지금 한 15% 뭐 이 정도 올라가 왔어요. 이걸 다시 계산하면 정고점 20% 빠져 있어요. 아직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걸 넘은 데가 있어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넘듯이 지금 이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아파트들 중에도 정고점을 못 찍은 게 부지기수입니다. 아파트 중에도. 다 찍지 않았어요. 근데 땅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평균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자식아 어디는 갔더니 2배가 올랐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평균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멀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멀어. 근데 이런 것도 이런 걸 갈 때는 나중에 정책하고 제가 얘기할 때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저도 귀농 교육하는 데 가서 교육했었어요. 한 5, 6년 동안. 그랬는데 귀농할 때는 이 정책을 잘 활용하면 내 돈 별로 안 들이고 갈 수 있어요. 내 돈 별로 안 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투자자죠. 전문가 아니면 투자자. 전문가나 투자자는 이거를 빼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실수요자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말고 하나 빼먹을 게 있어요. 뭐? 제가 요새 중점적으로 한다는 농지연금 투자. 이 농지연금 투자가 원래는 농사를 계속 짓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65세가 넘으면
65세가 넘었는데 농사를 더 이상 짓기가 힘들다고 그럴 때 정부에서 그걸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게 농지연금제도예요. 그래서 원제도는 그런 겁니다. 원제도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농지연금 투자야. 뭔 얘기냐? 농지연금을 많이 탈 수 있는 방법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에. 이건 특히나 도시민이 해야 돼. 저 시골 사람이 하면 안 돼. 시골 가서 하면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도시 주변에서 해야지만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모든 게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 근교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영농 목적이라면 싸고 좀 좋은데 요새 이래서 제가 땅 사러 시골 가면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이장. 이장한테 물어보면 요런 걸 가르쳐줘요. 요런 거. 돈 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잘 하셔야 돼. 예. 자기가 관리하기 좋은 거, 농사 짓기 좋고 관리하기 좋은 거, 돈 되는 물건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장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물론 이장 물어봐야 돼요. 근데 참고를 해야 돼. 일단 제 친척 거 먼저 팔아주거나 아니면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전원생활 한다면 이렇고, 근데 우리는 투자니까 직접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한다면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 지역 등에 해야 될 거고, 개발해서 매도한다면 역시 요거는 개발 행위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될 거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다 달라진다. 그 다음에 노후연금은 공시지가가 높은데 싼 거. 이것이 이제 요즘 다른 데서도 보통 하고 있는 경매 물건으로 공시지가는 높은데 낙찰가가 얕은 거, 최저가가 얕아서 낙찰가가 얕아진 거, 이거를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4, 5년 동안 잘 써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하도 많이 하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는 공시지가를 높일 수 있는 거를 해야 돼. 그 방법을.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 예.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이제 다 숙제로 내줄까요? 예? 다 숙제로 내줄까요? 아, 대답 안 하면 숙제로 내주고. 예? 예. 반에 끝내려니까 뭐 조금 쉬었다가 하죠.